네.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 어떤 메시지 추출하셨나요? 이제 다음 주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 왔고요. 다음 주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하시죠.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김없이 금요일이 찾아왔고 우리는 한 주 이제 또 정산 내려봐야 하는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주차장도 아니고 정산이 예, 그렇습니다. 그냥 네. 금요일인데 네. 왜 저희 금요일에는 항상 이렇게 시퍼렇게 좀 우울하게 그럴까요? 예, 끝까지 이렇게 쫙 올라서 뭐 3,200 이렇게 해서 마감되면 안 될까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네. 해주시면 왜 안 돼요? 그러셨습니까? 왜? 네. 그렇습니다. 항상 다음 주에 뭔가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실망하지 말고 네. 좌절금지, 좌절금지. 직진 가겠습니다. 예. 좌절금지 해야죠, 여러분. 네. 힘내십시오. 만약에 근데 오늘 또 움직이는 쪽 잘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또 엄청 축제하실 그렇죠. 것 같은 생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선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일단 이쪽 한번 볼게요. 여기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2차 전지고요. 뭐 테슬라 얘기도 있었고 뭐 LNF 관련해서는 MOU 이슈도 있었고 하면서 갑자기 그룹적으로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또 포스코 동네도 오늘 양봉을 두툼하게 그려내면서 이거는 해석의 여지를 또 남기네. 이제 2차 전지가 한번 이렇게 바닥권에서 시동 걸 때마다 네. 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차전지요? 네. 일단 이쪽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3,000선 넘어오고 예. 이제 또 3,100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 못 갔던 거, 그동안 또 소외됐던 걸 쪽에서 관심이 계속 커지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찾아내는 게 이제 이게 또 잘 보시게 되면은 그냥 2차 전지가 아니라 네. 2차 전지와 같이 결합하는 철강인데 2차 전지 있고, 네, 화학인데 2차 전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맞물리는 쪽들이 더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좀 변화가 나오는 과정들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했던 LG에너지 솔루션을 보게 되면 그래도 예상보다는 낫다라는 네. 쪽이지만 AMPC 금액 빼게 되면 똑같은 얘기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 이번에 한 40억인가요? 예, 영업이익 흑자 정도면은 40억. 그렇죠. 그 정도 매출에 아직까지 성과가 못 나온다는 것들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 업황은 아직은 좀 힘들어 이런 쪽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또 지금 이번에 OBBBA 법안 네. 이쪽 통과되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현재 그동안에 보통 9월달 가게 되면 이제 전기차 보조금 끊기고 그러면 이제 자생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예,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금리가 높게 되면은 자동차 수요, 전기차 수요가 살기가 좀 힘들겠죠. 전반적인 내구재 쪽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것 쪽에서 그러면 전기차 회사들 같은 경우는 가격을 계속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력을 같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됐느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아니게 되면은 아마 자동차 회사들도 이쪽을 살아낸다. 전기차 회사들도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LFP를 많이 요구를 하겠죠. 예. 그래서 낮은 가격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올 것들을 좀 찾아가는 게 가장 큰 숙제가 아니겠느냐. 한 쪽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ESS는 큽니다. 그러면 거기와 연관된 쪽들 또 LFP도 한국산 LFP로 중국 못 들어가니까요. 예, 그리고 또 전기차 배터리용도 LFP로 여기가 화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 쪽에서 또 추가로는 로보택시가 보니까 또 텍사스인가 거기도 또 네. 추가로 갈 수 있도록 또 인증 요구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낫겠지 뭐라고 하는 그림들이 슬슬 맞아져 가는지 이것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은 좀 잡은 느낌이고 네. 계속 시동을 걸죠. 그러다가 언제 어디까지 출발할 것인가 계속 논의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인지라 지금 수급 모인 쪽에 있어서는 계속 추적을 해볼게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후보군 준비 직접 해주셨는데요.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또 움직임이 강했었던 쪽으로 압축해 주셨네요. LNF,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어제부터였나요? 신성 ST. 네. 요거는 다른 거죠. 예. 이쪽이 다 한 몸입니다. 네. 지금 LFP는 하반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고 그중에 이제 하다가 LFP의 양극재 그러면 LNF죠. LG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들어가는 쪽이다 보니까 LNF가 맞는데 이번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합작법인을 이 LFP 쪽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앞으로 이제 좀 할 일이 좀 더 있겠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서 성과가 나오게 되면 그래도 이런 험한 시기에 좀 살아날 수 있는 쪽에 대한 기대가 남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요거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이 회사는 그냥 양극재, 음극재를 다 하는데 LFP용 음극재 쪽에서 또 강점이 있죠.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또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같이 클 수밖에 없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때 또 포스코퓨처엠은 업하기 힘들다 보니까 증자를 했어요. 증자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이제 조금 좀 숨통이 트일 무렵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각을 받는다는 쪽에서는 계속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ESS 쪽에서는 예.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북미 진출해서 성과를 나올 준비를 하는 회사가 저 신성 ST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이제 고개를 딱 들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저거는 앞으로 계속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아보니까 LFP랑 ESS 쪽 키워드는 계속 주시를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쪽이네요. 네. 그러네요. 그쪽 동네로 압축. 예. 압축 네. 해주셨고. 자, 이어서 시장 분위기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도 얘기 나눴지만 여기 들어오기 전에요. 요즘 스마트 개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똑똑해져서인지 더 어려워진 시장 같아요. 똑똑한 위에 더 똑똑하신 분 계시고 네, 예전보다 다 이제 또 저희가 스마트해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 좀 월 중반까지 열심히 매하다가 이제 주 중반 끝나면서 이제 주말에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 네. 일단 또 스톱 이런 모습들 나오고 그리고 또 그러면 반대로 더 스마트한 네. 개미는 밀리는데 어디 보자 다음 주부터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때 또 쓸 종목들은 이제 좀 모아놓고 예 그리고 또 다음 주 가는데 그게 반응한다 그러면 또 팔고 예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스마트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냥 뭐 시장 나쁘지 않게 되면 들이대는 거죠 뭐. 들이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는 어디에 더 들이대면 좋을까는 잠시 후에 저희 김민수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대 시장 사실 플러스권에서 유지를 하다가 코스피가 마이너스권 전환이 됐는데요. 약보합권입니다. 3,176.86포인트 나타나고요. 800선 그래도 코스닥은 지켜주고 있는 자리 마감 대기 중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지수가 계속해서 연중 고점을 경신하는 걸 보면서 이번 한 주도 뭔가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오늘도 오전 장중에 코스피는 3,200선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는 정말 역대 최고 지수까지도 가까워지고 있다. 3,300 그 이상까지도 바라보는 리포트를 많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아쉽게도 또 오후 들어서는 탄력이 많이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현선물 시장에서 좀 매도세가 나왔었는데요.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결국에는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소폭 내려가면서 3,175선에서 마감 지었고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800선 그래도 잘 지켜내면서 마감하는 등 양 지수의 마감 상황은 다소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물 출회가 있었는데 좀 매도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2천억 원 이상 팔았고요. 기관은 오늘 그래도 소폭의 매도 정도, 그리고 개인들은 현 선물 시장 모두 다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또 메이저 주체들이 규모가 그리 크진 않았지만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600억 원 가까이 파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전반적인 지수와 수급 상황 체크해 봤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그 안에서도 업종별로 혼조세가 나타나긴 했었는데 머니맵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에서도 최근에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IT 투톱 같은 경우에는 좀 엇갈리면서 끝이 났는데요. 사실 SK하이닉스도 그 훈풍을 좀 이어받으면서 오늘 정규장에서 오전 장중에 30만 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름폭이 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0.84%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한미반도체도 2% 가까이 내려가면서 끝났죠. 하지만 이오테크닉스는 7% 이상 올라가 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좋은 시세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은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연이틀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2.6% 정도 상승하면서 6만 원대 훌쩍 넘어서서 마감 지었습니다. 어제 좀 강했었던 제약바이오인데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도 좀 나오면서 그렇게 크게 내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2% 정도 약세를 보였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2%대 약세, 알테오젠도 내려갔고요. 파마리서치
리서치 보합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ABL 바이오와 HLB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좀 쉬어가는 흐름 확인됐습니다. 금융과 증권, 보험 이런 쪽들은 최근에 정책 드라이브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까지는 빨간불을 켜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조선과 방산 그리고 원전 쪽은 오늘 다소 쉬어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5% 정도 내려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4%대 약세, 현대 로템도 4% 넘게 밀리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으로 좀 수급이 몰린 것도 있었는데요. 2차 전지 쪽. 간밤에 테슬라가 로보택시에 AI 챗봇을 탑재할 계획을 밝혔죠. 그리고 지역 서비스 확대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테슬라의 주가가 5%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 훈풍을 좀 이어받은 모습이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1% 정도 올라갔고요. 오늘 또 개별적으로 이슈가 전해졌던 LNF가 11%대 급등했습니다. SK온과 맞손을 잡았고 포스코 퓨처엠도 7%가 넘게 올라가는 흐름, 에코프로 그룹주도 나란히 3에서 4% 정도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쪽은 혼조세를 나타냈고 철강 쪽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도 6%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 쪽 하나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무풍지대로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오늘도 JYP 엔터가 이 안에서도 시세를 좀 이끌었습니다. 5%가 넘게 올라가면서 마감 짓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머니맵 체크해봤고요. 이번에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여전히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2,600원으로 마감 지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4% 정도 조정 나왔지만 거래량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한화솔루션 그리고 신성 ENG 또 여기에 다 올라와 있진 않지만 오늘 확실히 태양광, 풍력, 수소, ESS까지 아리백 산단 조성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신재생 에너지주가 좀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동양철과는 오늘도 조정이 나오면서 끝이 났습니다. SK증권도 3% 가까이 올라가면서 마감됐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으로 가보시면 IT 투톱이 나란히 1, 2위 기록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3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고 한화솔루션 그리고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삼성 SDI가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주에 굉장한 또 대단한 저력을 볼 수 있는데 사이닉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서부터 이번 주에 상장했었죠. 계속 올라갑니다. 오늘도 21%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 지었고 거래량 상위 1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네요. NHN KCP도 오늘 12% 가까이 급등하면서 마감 지었고요.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를 찍는 가운데 우리기술투자도 15%대 급등세 나왔고요. 에코플라스틱이나 세림 BNG 같은 탈플라스틱 관련주들도 여전히 정책의 수혜 기대감 속에 강한 모습 확인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대금 상위 쪽도 대부분 비슷한 기업들인데 사이닉 솔루션부터 UNAI 그리고 뉴키즈온까지 모두 다 신규 상장주, 새내기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알테오젠도 2% 정도 조정받았지만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7월 11일 금요일 마감 시황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또 7월 중순 달려갈 에너지를 주말 사이에 충전을 하고 그다음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들이대자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어디에 들이댈지 뒤에 나와 있거든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략 섹터 보시죠. 화장품에 들이대볼까요? 네. 지금 이제 예. 자꾸 신선한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소외되고 신선한 걸 찾으려고 하는데 근데 일단 좋은 거는 네. 미리 좀 갔다가 지금 조정받는 쪽들이죠. 네, 이런 쪽들은 이제 실적 시들 준비하자 그러면서 지난주도 그런 얘기 좀 말씀드렸죠. 어차피 시장은 실적 관련된 쪽들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예. 좀 주춤할 거고 그런 쪽에서 좀 밀린 종목들 또 이 정도에선 좀 다시 턴할 수 있는 종목들 그거 찾아가는 게 또 숙제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는 역시나 실적 기대감이 높은 섹터다라고 보고 또 실적 준비하자 이런 것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좋아요. 역시 이제 실적 대기니까 아까 전에 그래서 스마트 개미들은 오히려 이거를 천천히 기다리고 있는 거다. 하이에나의 느낌이네요. 나는 신규 상장주 하는데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화장품주에서도 요즘 옛날 전통 강자 화장품보다는 또 새롭게 움직이는 쪽이 있다 보니까요. 네. 자, 그러면 종목 열어볼까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탑픽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제닉. 제 친구 제니. 친구는 아니죠. 예, 죄송합니다. 제닉입니다. 예. 네, 제닉. 네, 그렇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켜드렸어요. 예, 제닉 같은 경우는 실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바이오던스죠. 이걸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보다 보니까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1위 에이프로 그리고 지금 1위 메디큐브 그다음에 2위가 바이오던스로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면 거기 공급하는 ODM사 제닉은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일단 지금은 바이오던스 쪽에서도 마스크팩에서 기초 제품까지 넘어가기 시작한대요. 그렇게 되면은 단가도 기초 제품은 더 단가 높고 마진도 높게 되면은 실적은 더 좋아지겠죠.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또 5월 달부터는 토리든 토리든. 예 드디어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게 아마 2분기 실적에도 조금씩 잡힐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클렌징 제품이 유명해요. 이쪽이 제가 저는 오이비누밖에 안 써가지고 그 클렌징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거 나오는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실적 성장을 보게 되면은 마진이 벌써 20%대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올해 성과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0억대 후반 정도 영업이익이 잡힐 걸로 보는데 시총이 지금 3천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안 비싸겠네라는 쪽에서 성장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들어볼게요. 오이 비누 파신지는 몰랐습니다. 상남자시네요, 역시. 네. 제가 알기로는 그 토리든이라는 게 그 수분 세럼 같은 게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네, 예, 근데 예. 이번에 이제 클렌징까지 확대된다라고 하니까 네. 올영에도 매대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주가는 어디까지 노려보세요? 일단 정고점대까지 정고점, 보면서 예. 46,000원대가 이제 돌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보시고 손저가는 다시 이번에 나왔던 이제 지지권대 35,000원대 정도를 바라보시면서 전략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추가 전략 간단하게 좀 받아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이전에 HD 현대 마린엔진 언급 주셨는데 지난주였어요. 우리 심장 얘기하면서 흐름 가져갔죠. 자, 마린엔진 지금 주가 보니까요. 우와, 다시 또 세우려는 흐름, 21선 다시 만들려는 흐름 나타납니다. 네, 섭섭하게 오늘 왜 빼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다가 오늘 또 주선 쪽들은 좀 쉬죠. 그런 쪽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치는데 매물 소화하고 나가게 되면 역시나 실적 기대감 높다. 다시 제자리로 가는 쪽을 찾아보자라는 쪽에서 계속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나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레몬 리서치 오이향이 좀 묻었나요? 오이향이 묻은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 잘 챙겨가시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